예,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 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부겸입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보죠. 이 대구에서 추가 확진자가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 정도 나와서 조금 진정세인가 싶었는데, 오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오늘 오전 11시 현재 80여 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요 며칠 확진자 숫자가 3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네, 완치된 환자가 많아졌거든요. 네, 그랬는데 바로 오늘 고위험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5군데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시설들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이게 희생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게 전수조사 30% 정도 진척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네. 방역 당국도 또 대구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0%면은 지금 속도를 최대한 내고 있어도 지금 30% 진행됐다는 말씀이세요? 전수조사. 뭐 그동안 이제 네, 이렇게 뭐 신천지 등 네, 대규모 고위험군에 대한 게 끝났고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집단 취약한 시설에 곳에. 대한 걸 네. 하고 있죠. 이제 한 30% 됐는데 이 음, 정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부겸 의원께서 대구 경북 지역 추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론화를 하셨었는데, 네. 지역분들 만나보면은 실제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네, 뭐 전기세, 또 그분들이 이제 대출 원금이나 이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하루에 한 50평 정도 내외의 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는 매출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어떻게든. 근데 이분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한 두어 달 이렇게 거의 지금 개점 휴업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들 말로는 이러다가 한두 달 더 가면 이제 나만 할 데가 없다. 어, 또 이분들은 그나마 뭐 어떻게 좀 자기 뭐 보전금이라도 있다고 치지만 네,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학습지 방문교사 같은 분들은요. 네. 아예 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네,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말하자면 버티고 살아왔는데 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벌써 한 달 넘게 아예 일감이 없거든요. 네, 수입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을 그 두려움과 불안 이런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이런 데 대한 호응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워낙 정말 도시 자체가 거의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뭐 시작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추경안이 11조 7천억 원 규모로 통과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지원액이 좀 더 늘었어요. 1조 원 넘게 늘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네. 네, 이게 이제 좋은 어떤 선례가 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네, 총액 자체를 늘렸어야 되는데, 네, 그걸 워낙 야당이 선거 앞두고 선신선 예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바람에 네, 정부 원안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대구 경북이 워낙 피해가 크니까 네, 여기 한 1조 400억 정도를 집중 지원을 추가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 11조 내에는 또 대구 경북 전국 대상 사업 중에서 대구 경북이 배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 합치면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이 약 한 2조 3,600억 정도가 우선 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네. 응급 처방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직격탄을 맞아서 힘들어하는 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판단이 됩니다. 이제 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예, 전달이 그렇죠. 돼야 그게 되는데, 절박하죠. 예,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 좀 예, 해주시죠. 예. 이번에 이제 조금 덩치 큰 걸 보면요. 네, 재난대책비가 한 4천억 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재난대책비. 그다음에 소상공인 한 10만 개소에 대한 지원하고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 피해 점포 회복 지원 요게 한 100억 정도 되던 게 2,300억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건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 한 10만 개소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전기료도 한 730억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이렇게 되는 건강보험료도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에도 약 한 380억 정도.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 중에서는 중위소득, 우리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 네. 그분들한테 최저 생계비는 지원하자 하는 용도로 네. 한 600억. 그다음에 특별 고용 지원 등에 한 300억. 이런 정도가 잡혀서 알겠습니다. 네. 그나마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요. 네. 택시업 종사자들이 한 15,000명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자기 수입이 엉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못 넣었어요. 그래서 재난대책비가 한 4천억 중에서 그 네. 일부를 활용해서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서 네.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 소상공인 네.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입니다. 이게 한 8천억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네. 우선 급한 목마름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지원. 어찌됐든 이제 추경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항목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 지역경제 등등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잡히는 스스로의 어떤 그 소득이나 이런 게 증명하기가 어려운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선별적인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재난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해서 일단 좀 드리자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아직 보면 여론을 보면 찬반이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네. 그러나 10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니까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네. 9만 원 돈이 어딨냐 네. 이러셨잖아요. 네. 그러나 적정 규모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직접적인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느 누구도 원해서 당하는 재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국민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서로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라 할까요? 저는 이걸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만 원 얘기, 50만 원 얘기 나오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보십니까? 저는 돈보다도는 네. 지금 한 가게당 30, 50을 줘서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렇게 어려웠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조를 해준다, 도와준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합의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대구 경북이 이번에 보면 직접 지원 방식이 이번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거기서 좋은 어떤 모델들을 만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큰 오해 없이 옛날에 고교무상 급식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네. 선거 때문에 자꾸 이제 야당이 너무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끝나고라도 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야 된다 이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고요. 서른 최고위원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남은 임기에 세비 절반을 기부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국민적인 화가 나신 것도 네. 정치권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느낀 거지만 이런 감염병 재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예측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법과 제도 미비점 그런 건 빨리 보완하고요. 네. 또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분들이 연대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정치권도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지금 민주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비례정당 파트너로 시민을 위하여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진행하시는 이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3월 초부터 어제 국회에 통과되기까지 모든 관심과 제 활동이 여기 이제 이 추경안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모든 필이 거기에 꼽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례연합 정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배경에서 각 참여 주체 간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걸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형편이 아니었다는 건 우선 이해해 주시고요. 네. 다만 비례연합 정당 자체가 지금 플랫폼 정당이라면서요. 네네. 선거 끝나면 각자 돌아간다면서요. 현재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이 조금 틀리더라도 넓게 연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정당의 가치나 기준을 들이대서 당신은 돼 안 돼 이럴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현재 이제 국민들 눈에 비춰진 자기 가치를 가지고 깃발을 분명히 들고 있는 민생당이나 녹색당, 네. 뭐 미래당, 정의당 이런 분들도 함께 하는 게 저는 옳다. 그것이 명분과 또 이런 원칙 같은 거에 대해서 네.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쉬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를 택하기로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개혁 연합 등등 좀 더 포괄적으로 아직은,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예, 아직은 보니까 뭐 아직은 여러 가지 연대나 뭐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는 식으로 아직은 네. 보도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그 녹색당, 미래당 다 좀 포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의원님 개인적인. 그래야 이제 그나마 네. 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살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회초리를 많이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갑 재선 도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주호영 의원이 이 수성갑으로 가셨더라고요. 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이제 이 지역에서 8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네.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25%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이 정당을 그동안 경쟁시켜 보니까 어떤가 하는 것을 보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고요. 네. 또 제 자신을 보면 네. 그동안 정말 대구에서 저 친구가 왜 정치를 하나 하는 거를 쭉 보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내근 지역 정치, 그다음에 이제 팽갈라 싸우는 진영 정치 이거 한번 넘어서자는 네. 저희 포부에 대해서 이제 수성갑 유권자들이 보셨으니까 네. 이분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수성 을 자리가 비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도전장을 내셨더라고요. 영향이 좀 있으실 거라 보십니까? 대구 전반적인 어떤 선거에. 정말 이 선생님이 영향이 있고 없고 간에 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 지역에서 사선을 하는 일꾼이 거기서 성장할 기회를 주고 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로 키워주지는 않고 네. 그걸 뿌리를 뽑아서 옆 지역에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네. 또 옆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신인을 또 그 자리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우리가 누굴 보내든 당신들은 찍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표를 찍어주는 어떤 무슨 알겠습니다. 당연한 무슨 그것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예의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구 정치 1번지 수성 구민들이 자존심, 대구 시민들의 판단이 따로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